솔담수 기본 강의 중 2-2고요. 세 번째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를 볼 건데, 왼쪽에 개념 보시면 평행사변형의 뜻이라고 되어 있고, 자,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다. 일단 이거 평행사변형의 정의, 뜻은 먼저 좀 이해는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다. 그러니까 대변이라는 거는 이제 마주보는 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변은 마주보는 변, 두 쌍이 마주보는 변이 각각 평행하다. 이 부분을 좀 잡아주시고, 다음에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는 것도 점점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평행합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1번 문제 보면 다음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 O는 두 대각선의 교점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BOC, 자, 문제 있는 요 표시에 여러분, BOC, 이 색칠에 되어 있는 이 각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이 각을요. 그러면 문제에서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우리가 왼쪽에서 봤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평행사변형은 각각 평행한다라는 거죠. 누가요? 각각의 변이, 마주보는 변, 대변이 평행합니다 라는 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평행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삼각형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런 직선이 하나 그어져 있거든요. 지금 이런 직선에 대해서 이제 55도라는 각은 여기에도 갔을 때 55도라고 쓸 수 있는 각이 되죠. 이유가 뭐죠? 네, 억각입니다, 여러분. 억각으로 55도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또 외곽의 성질에 의하면 네, 두 각 40도랑 55도를 더했을 때 여기가 외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95도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네, 40도가 이리로 이동해서 여기가 40도입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결국 억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동하든 네, 억각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두 각에 대한 외곽이기 때문에 네, 40도랑 55도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면 되고, 다시 여러분, 평행사변형의 뜻이라는 거는 두 쌍의 대변 마주보는 변이 각각 평행합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 각은 요 각이랑 같아야 되죠. 이유는요, 억각으로요. 이해되시죠? 억각으로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요 각은요, 요 각이랑 또 같아야 되죠. 이유는요, 억각으로요. 이런 식으로 평행하기 때문에 대각선을 썼을 때 억각이란 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1번 문제에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에서는 평행사변 성질을 설명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결국은 사각형을 자르면 삼각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삼각형에 대한 얘기로 문제를 풀게 될 거고, 자, 이번 문제에서 결국 증명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 부분이죠. 자, AB랑 DC랑 같다. 그리고 AD랑 BC랑 같다. 이 부분을 증명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습니다 라는 거. 이렇게 길이가 같더라. 그리고 이렇게 길이가 같더라. 이 두 가지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증명을 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제 그 과정은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가정이 있고 결론, AB랑 DC랑 같다, 그리고 AD랑 BC랑 같다, 이게 결론을 내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요, 네, 여기 이미 써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가 나와 있으면 이게 결론이란 뜻이죠. 그래서 증명 과정을 점점 익숙해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증명 과정은 대각선 AC를 그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AB랑 DC랑 평행하대요. 네, 평행사변형이니까요. 평행하대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면 이제 억각의 형질에 의해서 BAC랑, 우리 앞에서 많이 봤죠? 지금 BAC랑 이 각이랑 억각으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형태는 자, BAC에 해당하는 각이 들어가야 되니까 각 DCA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인 거는 대각선 길이겠죠? 그래서 AC가 공통입니다 라는 거고, 자, 그리고 또 AD랑 BC도 평행사변 성질에 의해서 같죠? 평행하죠. 네, 마주보는 병이니까 평행할 거고요. 자, BCA랑 요 각이랑 BCA랑 DAC랑 당연히 같아야 되죠. 무슨 이유로요? 억각으로요. 같은 이유 억각으로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 기니디에 의해서 합동이 됩니다 라는 표현이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써먹은 게 뭐냐면 첫 번째 각을 하나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억각으로 같다라는 각을 하나 확인했고, 그 다음에 공통이다라는 거는 AC 길이에 대한 게 공통이다 같다라고 확인했고, 마지막 또 억각이라는 걸로 확인했죠. 그러니까 각 두 개랑 변 하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합동이다라는 거를 이유를 적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ASA 합동입니다 라는 이유가 들어가면 이제 성질, 네,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를 증명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명 과정들은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증명 과정의 결론도 결국 우리가 외워야 돼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평행하다. 이게 정의고요, 뜻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2번에서 나온 성질은 뭐냐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각각 같습니다 라는 걸 우리가 성질로 증명한 거예요. 그렇게 구별해서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3번은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또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여러분. 수직 이등분 아니에요. 수직 이등분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등분입니다. 수직 이등분은 또 다른 사각형에서 나오는 성질들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두 개를 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수직이 아니라 그냥 이등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여기 밑에 2번 동그라미 보시면 지금 삼각형이 각각 어떤 삼각형들끼리 합동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OAB라는 삼각형과 OCD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그리고 OAD 요 위에 있는 삼각형과 밑에 있는 OBC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보시면 평행사변형 ABCD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강조한 게 수직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떡하니 있어요. 대각선의 두 길이가 두 대각선이 수직입니다 라는 게 떡하니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자주 내는 문제 중, 그러니까 오류 선지로, 오답 선지로 굉장히 자주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은 OA랑 OC랑 같다. 네, 지금 대각선 길이 같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OA랑 OC랑 같더라. 2등분 합니다. 자, 그리고 AD랑 BC랑 같더라. 자,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니까 같다라는 거 우리 확인했고, 자, 4번 각 B랑 각 D랑 같습니다. 네, 이 각도 평행사변형에서는 같습니다. 마주보는 각도 같다라는 게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각 A랑 각 B랑 더하면 180도입니다 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평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BC에 대한 연장선을 그어줬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 BC에 대해서 연장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요 각 있죠. 이 각이라는 거는, 자, 요 각은 이 각이랑 같을 거예요. 이유는요, 네,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으로 같습니다. 결국은 그 각이 같아지면서, 그럼 당연히 원래 있던 각이 있고 여기 원래 각 B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하면 당연히 180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각 A랑 각 B랑 더하면 180도입니다 라는 걸 외우게 돼요. 그러면 각 A랑요 각 D랑 더하게 돼도 180도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각 D랑 각 C랑 더해도 180도가 될 거고요. 각 B랑 각 C랑 더해도 당연히 180도가 됩니다. 각각 평행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성립합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자,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대각선이 2등분은 되지만 수직 2등분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오답 선지예요, 여러분.
자, 그럼 4번으로 넘어가면 평행사변형 ABCD에서 AB가 8이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AC랑 BD는 각각 대각선입니다, 여러분.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 21이에요. 그 다음에 OCD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자, 이 부분이죠. OCD 길이를 물어봤는데 일단 CD 길이는 이미 알고 있죠. 얼마라고요? 8이라고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OD 길이를 A라고 하고 OC 길이를 B라고 할게요. 자, 근데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할 수 있죠. 네, 이등분이니까 각각 길이가 같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AC랑 BD가 21이다. 그럼 2A랑 2B를 더한 게 21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A랑 B, 다시 말하면 2로 나눠주게 되면 2분의 21이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OCD의 둘레의 길이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 더하기 B 더하기 8이니까 2분의 21 더하기 8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7입니다 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의 길이가 이등분이다 라는 거를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또 개념이 나오는데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네, 이건 이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증명도 했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5번 문제 보시면 삼각형 ABC는 AB랑 AC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ADEF가 평사래요. 평행사변형이래요. ADEF 이게 평행사변형이래요. 자, 그럼 AD가 4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 길이도 4가 나오는 거죠. 될까요? 자, 그리고 그럼 결과적으로 ADEF 둘레 길이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평행사변형의 성질도 쓰는 거지만 결국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도 쓰는 거고, 네, 각에 대한 성질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닮음에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여기서 닮음 문제는 아니고요. 각이 같다라는 거를 평행사변형의 성질, 평행선에 의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어떤 의미로 가는 거냐면요. 지금 이 두 선이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선분이 평행하게 돼요. 이렇게 DE랑 AC랑 평행한 상태거든요, 여러분. 여기요. DE랑 AC랑 평행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에서 AB랑 AC랑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각 B랑 각 C랑 같다. 두 밑각이 같습니다 라는 게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평행하다 그랬기 때문에 각 C가 이 각의 동위각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면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 변의 길이가 6입니다 라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문제에서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DE랑 AC랑 평행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두 밑각 AB랑 AC랑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두 밑각 각 B랑 각 C랑 같은 상태예요, 여러분. 상태인데 평행한 DE랑 AC랑 평행한 상태다 보니까 동위각에 의해서 이 두 각이 같아집니다. 그러놓고 났더니 삼각형 DBE에서 두 밑각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DE의 길이가 6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F 길이도 6이고 아까 확인했던 EF 길이가 4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둘레는 20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 성질들은 기본적으로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아까 확인한 대로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될 거다.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 각이랑 마주보는 대각이 같다. 그리고 또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각을 각각 더하게 돼도 180이고요. 이렇게 더하게 돼도 180입니다. 이렇게 더하게 돼도 180이고 이렇게 더하게 돼도 당연히 180입니다. 180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의 성질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6번 문제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 ABCD에서 자, 각 A랑 각 B가 3대 1일 때 이렇게 나왔죠. 자, 일단 각 D는 누구랑 같다라고요? 각 B랑 같을 거예요, 여러분. 각 D는 각 B랑 같을 거니까 그냥 B를 구합니다 라고 바꿔서 문제 푸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A의 크기랑 B의 크기가 3대 1이래요. 요 조건식에서 A랑 B의 크기가 3대 1인데 자, 여러분 아까 확인한 게 이거죠. 이렇게 두 개 각 더하면 거 얼마라고요? 180도죠. 자, 그러면 각의 비율이 3대 1이니까 우리는 크기를 모르니까 그냥 3K 그리고 K라고 각의 크기를 정할 거예요. 비례상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각의 합은 4K가 되죠. 근데 그 4K가 180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K는 45도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럼 각 A의 크기는 3K니까 135도입니다. 그 다음에 각 B의 크기는 K니까 45도입니다. 근데 각 B는 각 D랑 크기가 같죠. 그래서 각 D도 45도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의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억각의 크기나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함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죠. 두 직선이 평행함을 이용하여 평행사변형임을 설명할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임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두 쌍이 각각 평행해야 된다. 이거를 결론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이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으로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걸로 확인한다고요? 네. 동의각이나 억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평행합니다 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읽다 보면 A, B랑 D, C랑 같다. 근데 마주보는 애들끼리 같다. 그런 사각형이 있는데 대각선을 하나 그었더니 삼각형 ABD와 CDB에서 AB랑 CD는 이제 같다라는 거 좀 전에 확인했고요. 지금 첫 줄에 쓰여 있죠. 이 부분에 각각 길이가 같습니다라는 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AB랑 CD랑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BC랑 DA도 길이가 같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BC랑 DA도 각각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근데 누구는 네, 얘는 공통입니다. 이 대각선 BD는 공통입니다라는 게 돼버리죠. 자, 그렇게 되면은 합동은 합동인데 다 변의 길이만 얘기를 했으니까 무슨 합동이 되죠? SSS 합동이 될 거예요. 당연히 합동이니까 ADB라는 각과 요 각과 그다음에 DBA라는 각이 ADB라는 각과 합동이니까요. DBC라는 각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거는 각 DBC가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DBA라는 각과 이 각과 그 다음에 BDC라는 각, 이 각도 같을 거예요. 자, 이거는 합동이라서 같은 각입니다, 여러분. 합동이라서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에 들어가는 거는 BDC라는 각이 들어갈 거예요. 네, 아까 나에 들어가는 거 자리를 바꾸는 게 좋겠네요. 시작이 ADB였으니까 ADB니까 CBD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에 대응하는 게 C니까요. 자, 그런데 이래놓고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이게 억각의 크기랑 같은 거다라는 걸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억각의 크기가 같은 게 돼버리니까 두 직선끼리 각각 평행하겠네 라는 걸로 확인을 하자는 거죠. 이런 식의 증명 과정을 통해서 평행사변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더라.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더라. 같은 사각형인데, 자, 어떻게 되면요? 평행하게 되는 거를 증명한 거죠. 뭐를 활용해서요? 네, 억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활용해서요.
그렇게 돼서 결국 두 직선은 길이가 같은데 평행하니까 이거는 평행사변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자꾸 다 여러분 괄호넣기 써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더라. 그러니까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평행하다.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평행하다. 그다음에 길이가 같더라. 각의 크기가 같더라. 그다음에 자, 4번 같은 게 좀 중요합니다. 이걸 좀 많이 헷갈려요, 학생들이. 계속 두 쌍 나오다가 4번에서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도 됩니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으면 그건 또 평행사변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것도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한국말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물론 시험 지나면 잊어도 되지만 우리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5가지는 한국말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건데, 자, 8번 문제 보시면은 평행사변형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고 확인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얘네 둘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8은 x 더하기 2y는 뭘 먼저 써도 상관은 없지만 x 더하기 2y는 8입니다 라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요 위에 거 아래 거 대변의 길이도 각각 같아야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y는 4x 마이너스 y입니다 라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식 2개, 문자 2개니까 연립방정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식을 정리를 다시 해보면 자, 2y는 3x입니다 라는 게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2y가 보이시죠? 그래서 2y 자리에 3x를 집어넣게 되면 x 더하기 3x가 8입니다 라고 나와서 4x가 8이니까 x는 2입니다. 그리고 y는 3입니다 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x 곱하기 y는 6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네,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오른쪽에 보면은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 구하기를 그림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 그림이 결국은 제가 앞에서 한국말로 외워주세요 라고 했던 이 5가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외워주세요, 여러분. 물론 그림도 표현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일단 한국말이 먼저 외워져야 그림도 조금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앞에 봤던 내용으로 한국말로 이거는 꼭 암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네, 부탁드릴게요.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이 개념 보고 문제를 보면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이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걸 한국말로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거를 막 그리고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ABCD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그림을 확인해 보면 돼요. 어쨌든 순서대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평사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자꾸 순서대로 얘기한 거는 이런 식으로 A, B, C, D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자, 확인해 보면 돼요. A, B랑 D, C랑 같다. 이거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말로 변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A, D랑 B, C랑 같더라. 그 말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더라 라니까 1번은 맞습니다. 자, OA, OB. 그 말은 뭐냐면은 O는 두 대각선의 교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대각선의 교점이 O니까 OA랑 OB랑 같더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OA랑 만약에 OC랑 같더라. 그럼 맞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OC랑 OD가 아니라 만약에 OD랑 OB랑 같더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평행사변형을 뜻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길이가 같다라는 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가 같다라는 건 평행사변의 조건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거는 말이 돼요. 그래서 9번에서 2번 같은 경우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로 좀 외워주시고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이요. AD랑 BC랑 같고, 자, 각 A랑 각 B랑 각 더하면 180도가 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평행하고
다음에 그 길이가 같다라는 걸로 문제가 풀리는 건데 왜 그런 거냐면요. AD랑 지금 AD랑 BC랑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의 길이가 같다. 근데 각 A랑 각 B랑 그러니까 각 A가 70도이고 각 B가 110도이더라 라고 되는 거거든요. 이게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AD를 연장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각 A가 이 부분이 70도라는 거거든요. 그럼 동의각에 의해서 이 각도 70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 각이 110도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그림에서는 조금 안 맞긴, 크기가 좀 안 맞아 보이기는 한데 중요한 건 동의각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의각이 된다. 동의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각 하나가 더했을 때 180도가 되더라. 이 부분 때문에 이 마주보는 이 변이 평행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라는 걸로 평행사변형이 맞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죠. DAC랑,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자, DAC라고 하면은 이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이 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4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BCA. 그럼 이 각이 되는 거죠. 이건 또 억각으로 갔죠. 그 말은 AD랑 BC랑 무슨 관계다? 평행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번, 4번은 둘 다 한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고 평행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둘 다 맞는 표현,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맞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요. A랑 B의 합이 180도이다. 그리고 B와 C의 합이 180도이다. 이거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제가? 평행하다라는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어떤 관계로요? 동의각으로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연장선을 그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각과 이 각이 동의각으로 같을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각에 대해서 합이 180도입니다 라는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평행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번에는 이렇게 연장선을 그었다 칠게요. B랑 C에 대해서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과 이제 여기가 동의각으로 같게 되죠. 그럼 남아있는 또 각 하나가 요 각이랑 해서 180도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돼서 또 각각 평행합니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합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의 크기가 같다. 근데 그 크기가 억각이나 동의각으로 같으면 두 변이 평행합니다 라는 걸 말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답만 찾는 게 아니라 다 해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말에 대한 걸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걸 외운 다음에 문제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꼭 이 부분, 앞에 나와 있던 이 부분은 한국말로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9번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옆에 있는 내용 보면은 새롭게 만든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이건데, 자, 이 유형을 좀 학생들이 어려워요, 처음에. 근데 이것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한국말로 외우셔야 됩니다 라는 거 있죠. 이 부분을 잘 외워놔야 저 문제를 해결하기 편해져요. 그리고 9번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마찬가지 지금 10번 문제를 익숙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평행사변형 ABCD의 두 꼭지점에서 AC의 각각 대각선 AC에서 대각선 BD에 내린 수선의 발을 EF라고 할 때 여기 색칠한 부분 AECF가 평사임을 설명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앞에서 외운 5가지 중에 어떤 걸로 이게 평행사변형인지를 설명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옆에 11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5가지를 적절히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한국말로 외우고 있어야 되고, 9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 1, 2, 3, 4, 5번 보기에서 어떤 부분을 사용해서 평행사변을 증명했냐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각 AED랑 CFB는 90도라고 문제에서 수선의 발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결정되었죠. 자, 그럼 각도가 같네요. 각도가 일단 90도로 같은데 갑자기 가에서 CF랑 평행입니다 라는 게 나와버려요. 누구랑 평행이 돼요? AE랑 CF랑 평행이겠죠.
자, 그렇게 돼서 삼각형 AED와 CBF. 자, 삼각형 어디래요? 여기에요. AED와 그 다음에 CFB. 자, 요 삼각형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가지를 갖고 문제를 풀 건데, 자, AED랑 CFB가 90도라는 건 이미 확인했고, AD랑 CB는 같죠. 이유는요, 평행사변형이니까요. AD랑 CB는 평행사변형이니까 당연히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랑 AED 어떤 각을 말하는 거냐면 여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랑 요 각 CBF랑은 억각으로 당연히 같죠. 그 말은 합동이 됩니다, 여러분. 자, 합동인데 어떤 합동이에요? 자, 처음에 각을 갖고 장난을 쳤고요. 처음에 각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변의 길이, 그리고 다시 또 각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합동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직각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90도 직각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나와 있는 AD랑 CB는 그 직각에 대한 빗변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RH까지 오고 나머지 각에 대한 얘기니까 RHA 합동입니다 라고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직각이기 때문에 RH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합동이 되다 보니까 CF랑 누구랑 길이가 같다? AE랑 길이가 같습니다 라는 게 돼버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AE랑 CF랑 평행이었는데 길이까지 같더라. 그럼 한 대변의 길이가 같고 그 걔네들이 평행이더라 라는 조건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단순히 빈칸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조건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11번이요. 아래 그림의 평사에서 A와 C의 이등분선과 BC, AD와의 교점을 EF라고 했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A, E, C, F를 물어보고 싶은 거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문제에서 AB랑 DF랑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근데 옳지 않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왜 같냐면요,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 동그라미 각이 있으면 요 각도 같을 거예요. 이유는요, 억각으로요. 자, 그럼 여기 각도 X라는 각으로 같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AB랑 BE랑 이등변 삼각형인 거 확인하셨을 거고, 마찬가지로 DF랑 DC랑 이등변 삼각형인 거 확인했어요. 근데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AB의 길이랑 DC의 길이랑 당연히 같죠. 그럼 결과적으로 BE랑 DF 길이까지 싹 다 같아지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각 BEA랑 DFC 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또 동그라미랑 X랑 각의 크기가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같을 거예요. 이유는 왜 같죠?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각이 이 각이 이제 아까 확인했던 억각의 성질에서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X인데요. 자, 평행사변형이다 보니까 각 B랑 각 D랑 각이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 B랑 각 D랑 각이 같으니까 삼각형을 요거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뚝 떼어내 생각했을 때 동그라미 두 개의 합이랑 그다음에 또 이 삼각형을 또 생각을 해봤을 때요, X 두 개의 합이랑 당연히 같아야 되죠. 각 B랑 각 D랑 각이 같으니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동그라미랑 X랑 각이 같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은 AF랑 CE랑 길이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아까 1번에서 확인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1번에서 확인한 내용은 이렇게 그러니까 AB의 길이랑 자, DF의 길이, 이 길이가 같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같다라는 걸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는 BE의 길이도 있습니다. 이 길이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원래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요 AD의 길이랑 BC의 길이랑 같아야 돼요. 근데 DF랑 BE랑 같으니까 이렇게 나머지를 뺀 AF랑 EC도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죠. 자, 4번은 AE랑
A2랑 CF랑 길이가 같으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 2, 3번을 다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3번 같은 경우에서 AF랑 EC랑 길이가 같다라고 우리 확인했죠. 자, 근데 길이가 같고 어떤 것까지 확인이 됐냐면 아까 전에 AF랑 EC는 기본적으로 BC랑 AD 사이에 그러니까 그 선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AF랑 EC는 평행하다는 것도 확인됐죠.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AF랑 EC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냐면 두 변의 그러니까 대변이 길이가 같고 두 변이 평행합니다 라는 게 돼버려요. 그럼 AECF라는 거는 결국 평행사변형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평행사변형이니까 당연히 AE랑 CF랑 길이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그 두 개는 또 평행일 거고요. 이제 거기까지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1, 2, 3, 4번을 그러니까 1, 2, 3, 4번을 통틀어서요. 자, 그럼 5번은 AEC랑 BAD랑 같니에요. 그래서 AEC라는 거는 여길 말하는 거죠. 그 BAD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2개짜리를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는 이 부분이 동그라미 하나짜리는 맞죠. 그쵸? 그럼 이제 동그라미 하나짜리를 뺐을 때 그러니까 180도에서 동그라미 하나짜리를 뺐을 때 동그라미 2개가 나오나요?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같으려면은 동그라미 하나가 60도이면 가능해요. 네, 다시요. AEC라는 이 부분은요. AEC라는 이 부분은 180도에서 동그라미 하나 뺀 부분이에요. 그리고 BAD라는 거는 동그라미 2개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럼 이게 같으려면은 동그라미가 60도면 가능해요. 그럼 60도가 아니면요? 네, 몰라요.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같은 경우는 모릅니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 확인할 거는 AECF는 평행사변형입니다. 그게 됩니다 라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다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답만 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번 문제를 볼 건데 여기서 보면은 자, 평행사변형과 넓이라고 되어 있고 대각선에 의하여 삼각형이 생깁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동이 누군지는 이미 아까 확인했고 근데 그 넓이들까지 모두 같습니다 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요 각각 삼각형이 네 영역으로 생기잖아요. 그 삼각형의 넓이들이 모두 다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의미로 보실 거냐면은 자, 평사의 넓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절반을 쪼개면 당연히 너무 다른 절반이네요. 절반을 쪼개면 이 절반의 윗부분, 이 부분과 자, 아랫부분, 이 부분은 당연히 넓이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절반으로 쪼갰으니까요. 그럼 그 넓이가 있는데 그 넓이가 주어졌는데 자, 윗부분에서도 자, 대각선이 2등분한다라고 우리가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윗부분 여기에서 이제 대각선이 2등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등분을 하게 될 건데 2등분하면 밑변이 1대1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2등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넓이가 1대1로 쪼개지는 거죠. 넓이가 같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밑에서도 같은 논리로 넓이가 같습니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12번 문제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 쭉 나와 있고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중점을 각각 EF라고 했을 때 뭐가 됐든 간에 뭐 FPEQ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사각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새로운 사각형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일단 이게 평사인지 아닌지는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 일단 사각형을 쪼개서 볼 겁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하나 쪼개주세요, 이 부분을. 이게 쪼개놓고 나면 각각 하나가 평사예요, 여러분. 요 A, B, E, F 이것도 평사고요. F, E, C, D도 평사가 됩니다. 그럼 각각이 하나의 평사들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S라고 한다면 여기도 S가 되고 여기도 S, 여기도 S가 될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럼 이제 혹시 모르니까 다른 부분의 넓이를 뭐 P라고 해볼까요? P.
P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S랑 P랑 같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요. 자, 전체 ABCD 전체가 평행사변형이에요. ABCD 전체가 평행사변형인데 이제 EF로 쪼개진 거죠. 딱 중점을 쪼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각형 하나씩 나눠 먹는 넓이가 얼마가 되죠? 전체 넓이가 32예요. ABC 전체 넓이가 32니까 이 사각형 하나가 가져갈 수 있는 넓이가 16.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넓이도 16이죠. 자, 그리고 나서 각각 하나의 사각형에서 평행사변형이 하나씩 나눠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쪽의 넓이가 16인데 4등분을 했으니까 S의 넓이는 4가 될 거고요. 여기를 P라고 쓴다라고 해도 이 오른쪽에 사각형의 넓이도 16인데 4등분 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4가 됩니다. 그래서 S랑 P의 넓이는 당연히 같은 거고, 자, 색칠한 부분은 S랑 P랑 합하면 되니까 넓이는 8입니다 라고 문제 풀면 되죠. 그래서 이 도형도 자주 나오니까 네, 눈에 좀 익혀 두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13번이요. 13번을 보시면 마찬가지 이제 넓이에 대한 건데,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봤던 12번 문제는 딱 떨어지게 네, 누가 봐도 넓이가 같은 것처럼 딱딱 4등분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4등분이 되는 건 아니고 절반이 돼요, 여러분. 절반이 되는 건데 P의 위치가 네, 대각선의 위에 있는 건 아니고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곳에나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P를 기준으로 자, AB랑 DC의 평행한 선분을 하나 내리는 거예요. P를 기준으로. AB랑 DC의 평행하게 선분을 P를 지나면서 선분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사각형의 높이라는 걸 판단을 해볼 거예요. 이 사각형의 높이라는 걸 판단을 해볼 거예요. 자, 뭐가 됐든, 자, BC를 밑변으로 하고, BC를 밑변으로 해요. 자, BC를 밑변으로 하고 이제 P까지의 어떤 높이가 존재할 거고, 마찬가지로 AD를 밑변으로 했을 때 P까지의 어떤 높이가 존재할 건데, 그 높이의 합은 결과적으로 네, 전체 삼각형의 높이의 합을 보는 거랑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돼서 네, 삼각형 두 개의 합은 전체 평행사변형의 절반입니다랑 같은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주보는 삼각형 두 개, 1번, 2번과 또 마주보는 삼각형 두 개, 3번, 4번의 넓이의 합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1번, 3번이 넓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요. 1번, 2번의 합, 3번, 4번의 합이 같습니다 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의 한 점 P에 대해서 넓이의 합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지금 PAB의 넓이가 13입니다. PAB의 넓이가 13입니다. 자, 그리고 PBC의 넓이가 9입니다. 그리고 PDA의 넓이가 15입니다 라고 주어졌을 때, 이 부분을 A라고 하면 마주보는 삼각형끼리 13 더하기 A랑 마주보는 삼각형 15 더하기 9랑 이렇게 합이 같습니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A가 11입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평행사변형 대표 문제들을 같이 봤는데, 이제 제가 외워달라고 강조한 거는 네, 그 번호 5개짜리 한국말로 나와 있는 거,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계속 암기를 해야 나중에 시험 때 돼서도 되게 익숙하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암기를 해주시고, 증명 문제 같은 경우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하나씩 다 네, 빈칸 괄호넣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 리뷰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문제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면 꼭 하고 나서 질문을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